님께서 드디어 출연하셨다고 지금 댓글 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명현 위원장님이세요. 저하고도 잘 페이스북 아시죠? 친구시고요. 아, 잘 아시는구나. 네. 네, 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거 항상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조명현 위원장님 글도 참 잘 쓰시잖아요. 아, 잘 쓰시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지역위원장 되신 걸로 네네, 알고 경남 있는데요. 네, 지역에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 교수님 오늘 교수님 오늘 네. 짐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예고를 잠깐 했기 때문에. 딱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네, 저는 많은 줄 알았더니 딱 한 분 네. 계셔서. 네, 우리 이인홍님이라고 네. 교수님 패친이신데. 네, 저하고 패친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와 계신가요? 아,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 교수님께서 제가 또 폭로를 하자면요. 네. 우리 이인홍님께서 네. 오승룡이라고 하셨다고 이름 틀렸다고 좋아요 안 눌렀답니다. 사실입니다. 아, 우리 교수님 엄청 쪼잔하십니다. 아, 제가 사소한 것에 잘 분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제가 방송을 했으면 한다고 한 게 작년 12월 초였어요. 그때 싱크탱크 미래 행사할 때. 아, 출범식. 안 대표님하고 네, 행사할 때. 네. 그때였는데 교수님께서 나중에 하시겠다. 나중에, 그래서 하염없이 미루시길래 네. 제가 조정근 교수님한테도 막 일러 바치고 페북에서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결국은 오케이를 받아냈습니다. 오케이 받아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금 뭐 쳐들어오신 거죠. 네, 통보. 네.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안 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수님하고 가끔 카톡을 주고받는데 제가 교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썰렁한데 썰렁한 듯 하면서 되게 재밌으세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본인의 성격? 썰렁한 거 맞고요. 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건 재밌으시던데요? 아니요, 재미는 없어요. 네. 우리 조명현 위원장님이 영광입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네. 조명현 위원장님 저를 안고 또 영광이지요? 네. 영광이라고 하시길래. 네. 봐봐요, 또 썰렁하시잖아요. 저는 서울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지 않으셔서. 저는 교수님 서울에 좀 자주 계신다고 그래서.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교수님 안식년이신가 그랬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레일의 VVIP 회원입니다. 수시로 무슨 쿠폰 같은 걸 주고요. 가끔 공짜표도 좀 주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코레일이 인정해주는 고객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계세요 여기에? 보통 3일 정도. 뭐 주말에 미래 행사들이 좀 있어요. 주말에. 서울에서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이런 행사에 제가 대표로서 참석해야 되는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요. 뭐 거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다 광주에 계시고? 네. 각자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안 계셔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그 라이브 제가 하는 거 보셨었죠, 몇 번? 봤죠. 네. 근데 그 방송 보면서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지 않으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뭐 나름대로 멋과 맛이 있는 방송 뭐 이렇게 어설픈 생방. 어설프다기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너무 포장을 많이 했나요, 제가? 아니요. 꾸미지 않은. 네, 질문 방송 출연 교수님도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하는 그렇죠.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가 또 뭐 주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뭐 부속과 관련됐다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미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그래도 뭘 물어본다는 걸 얘기는 해주죠.
질문. 그렇게 하는 토론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미리 뭐 그런 그 질문의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방송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그대로 뭐 사전에 그 대본 없이 하는 프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MBN 뭐 아침엔 매일경제라는 프로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침 신문 이렇게 놓고 즉석에서 질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뭐 고정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고 뭐 고정으로 나갔었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도 좀 서울에서 방송 출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그 안 대표님 쪽 패널이 너무 약해서. 제가 방송 출연하기에는 마스크가 일단 좀 한참 떨어지는 마스크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참고로 얘기한 패널 출신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비하면. 네. 비교하면은 네. 싫어하실 것 같고요. 네.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외모를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아니고 제 스스로 그렇게 뭐 썩 훌륭한 뭐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서 나가지는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래에 와 있는데 네. 미래 그 간판 색이요. 교수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선견지명이었을까요? 바른미래당의 색깔과 너무 같은 민트색이에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처음에 싱크탱크 미래 출범하고 현판식 했을 때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댓글 중에 물론 뭐 좀 공격적,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쪽의 댓글들이 야 벌써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당 색깔과 바른정당의 하늘색을 섞어서 뭐 민트색을 만들었느냐. 그 당시 저희의 해명은 뭐 이건 우연의 일치다. 웹에 최적화된 뭐 좀 특이한 색깔을 찾다 보니 민트색을 찾았던 거고 이건 뭐 부당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뭐 이제서야 밝히는 거지만 사실은 실무자들은 미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색을 찾았고 뭐 실무자 아이디어로 그럼 국민의당의 녹색과 바른정당의 하늘색을 섞으면 민트색이니까 이걸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미래라는 단어하고 색깔이 참 어울려요. 네, 흰색과 민트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요. 저는 처음에 미래당이었을 때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쉽고 지금도 바른미래당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명 가지고 최근에 바른미래당 출범 이후에 여론조사 솔직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제 6.8% 이렇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뭐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당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이게 바른미래당을 바른정당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응답자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당의 당명을 알리고 이런 평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니까 뭐 그게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뭐 어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또 당이 홍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름을 인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이름도 오승용. 예, 다음부터 오승룡으로 쓰시면 교수님 좋아요 안 누르십니다. 친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삭제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 90학번이신가요? 어찌하셨어요? 제가 90학번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90학번이실 것 같았어요. 근데 교수님 90학번이면 저도 그때 세대지만 그 당시는 거의 운동권 세대가 끝나가는 세대였잖아요. 교수님도 운동권에 계셨었나요 혹시?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실 테고, 근데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꼭 운동권이어서라기보다는 굳이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학내에서 뭐 이러저러한 집회를 하면 의뢰이 지나가면서 집회에 무슨 내용을 하나 듣고 또 뭐 구호 외치면 따라하기도 하고 또 시위 가면 옆에서 그냥 따라가 주는 것, 이게 당시에 어떤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마 91년도 분신정국이 있었고 또 공안정국 시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87년 이전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치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뭐 운동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죠, 학내에서. 그래도 뭐 참여를 좀 하시긴 하셨나 봐요, 뭐 교수님이? 저는 그렇게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좀 비겁하게 옆에서 이렇게 방관자로 삶을 회색 분자, 회색 분자. 회색 분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용기가 부족했던 뭐 소심한 학생 정도로 뭐 정리를 포장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집회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은 나요. 네, 많았죠. 거기에 운동권에 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막 부른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면. 그렇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같이 하자. 그때만 해도 뭐 80년대 후반의 분위기들이 많이 그대로 이어지던 시대였죠. 제가 그 세대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가 아닌가. 저희가요? 86세대에서 어떤 이후 민주화 세대의 주력이 되지도 못하고 90년대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오렌지 세대라는 게 등장하는 X세대, 오렌지 세대. 서태지와 아이들. 네, 그렇죠. 아이고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네요. 그 오렌지 세대에 끼지 못하는 낑깡 세대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후배 세대는 또 그런 세대였었고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이쪽에도 끼지 못한 중간 세대. 그랬던 것 같아요. 때다.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가지고 저는 그런 게 관심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좀 웃기는데 우리 탄이 밖에서 그런 거 안 한다. 지금 도망가요. 안 하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세대는 그렇게 막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을 세대가 아닌데 교수님 정치하고 하셨어요. 네. 이유가 정치학 전공 이유는 중학교 시절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도 뭐 그런 사회나 역사 과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질문도 많이 했던 학생이 그런 과목에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주로 뭐 사회나 역사 과목에서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부터 뭐 정치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택을 잘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제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절대 정치학을 공부하지 마라. 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다. 그런 아주 실용적인 교육 시키고 있다고요. 동의합니다. 저번에 조정관 교수님 뵀을 때는요, 교수님 학생들하고 주로 토론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뭐 숙제 내주고 아니요. 저는 종강할 때까지 거의 칠판이나 또는 보드에 필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그 영화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방식인데요. 그냥 강의실을 해집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스타일. 끊임없이 하죠. 졸지도 못하고. 그렇죠. 졸지도 못하고. 보통 강의실에 가면 요즘 뭐 다른 대학도 크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강의실이 3분화되어 있어요. 가장 프론트라인, 즉 맨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우선 장비가 훌륭해요.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의 첨단
보이스 리코더 같은 걸 놔둬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잘못 농담하면 큰일 나요. 녹음되기 때문에 강의 필기 대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은 맞아요. 교수님 수업 같은 것도 녹음하는. 녹음해요. 네.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앞줄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중간 3분의 1 정도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하면 그냥 필기하는 신용을 하고 그리고 뒤 3분의 1은 분명히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게임하고 있나요? 아니요,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건 신의 경지다.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메시지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10대에는 안 계시죠? 10대는 많진 않죠. 네, 근데 10대 분들은 아마 맞아 그럴 거예요. 네. 안 보고 이렇게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까 교수님한테 제가 그 방송 출연 요즘 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방송 출연하시다 보면 같이 출연하는 패널들이요. 네. 아무래도 자꾸 국민의당이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대표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억지 의견 막 우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시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하세요?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반박을 웃고 넘어간다기보다는 반박을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은 물론 하겠지만 꼭 소위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제 할 얘기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면은 표정 변화가 그렇게 막 이런 분이 아니라서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게 없으셔서 좀 그냥 무덤덤 좋게 이야기하면 무덤덤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재미라고는 1도 없고. 교수님 근데 언젠가 한번 글에선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박주연 예전에 최고위원 그분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셨을 때 그 소감을 쓰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 김관영 사무총장이 나가야 될 프로그램인데 본인이 고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김관영 의원 때문에 내가 참 아무튼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그때 어쨌든 간에 박주연 최고가 정말 최고조로 반박을 할 때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전주방송이었어요. 그것도 본인의 홈타운이었겠죠. 열심히 전주 쪽 그쪽으로 아마 지역구 출마하시려는 모양이에요. 정확히 그건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느낌에. 원래 고향이니까. 네, 군산이니까 전주 혹은 군산 쪽을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쪽 로컬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관련해서 방송사 측에서 좀 와달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한 50분 토론을 했죠. 끝나고 나서 제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알흠다운 토론을 하고 나왔다.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죠? 네, 모르겠어요. 표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토론을 하고 나왔다. 약간 단어적인 의미심장한 뭔가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처음 경험해보는 아름다운 토론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죠. 네. 아직도 바른미래당 의원이시죠, 소속. 그렇죠. 근데 그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 이상돈 의원님 저기 민평당에 지금 무슨 연구원장 정책연구원장을 맡으셨나요? 지금 맡는다는 방침만 정해진 건가요? 실제로 취임을 하신 건가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그런 게 사실로 이렇게 되면요, 그거 참 희한한 정치사에 참 희한한 한국 정치사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시는 거죠. 우선 새 역사를 쓰시는 분들. 더 이상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깨끗하게 탈당을 하고 가는 것이 바른 도리인데 당적은 바른미래당이면서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융합하면 안 대표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융합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 함께. 그건 융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념 자체가 다른 당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일단 정치 도의상으로 아닌 거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배당이 되는 의석이기 때문에 정당이 본인의 지향과 다르면 다른 정당과 뜻이 맞는다면 깨끗이 탈당을 하고 의원직을 내주는 게 정치 도의상 맞고요. 만약에 그 정책 용관장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의 이중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정당법의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실정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 교수님 지금 원래 본가 광주잖아요. 거기 지역구는 지금 어디세요? 광주? 저는 서구에 살고 있고요. 천정배 살고. 서구 을 지역입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네. 서구 을이면 천정배 의원님 네. 지역구네요. 네네. 천정배 의원 지역구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왜 물어보세요? 아니 광주 사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역구가 궁금해서. 저번에 조정강 교수님은 박주선 동구 의원님 지역구라고 하셨어요. 동남을일 겁니다. 거기가 지금 20대. 그래서 그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안 대표님을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밀어줄 때 막 전폭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거긴 성향이. 근데 안 대표님을 두 번에 업을 시켜주신 지역이에요. 호남이. 2012년도 대선 때와 네. 2016년도 총선 때. 때. 근데 한 번에 다운을 작년에 시키신 거예요. 호남에서. 네. 그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인물보다는 확 쏠림이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작년에 인물로만 보면 사실 안 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그렇게 뒤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게 뭐 하룻밤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긴 간단하게. 한데요.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자면 우선 그 호남의 전략적 투표라는 것은 중앙 정치에서 경쟁력을 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지난 총선과 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 정치에서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뒤졌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도 그런 투표를 보이지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세 층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찍는 그렇죠. 35에서 한 40%의 유권자층이 있어요. 약간 그 층이 좀 두텁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도 뭐 진보 정당을 찍지 않는 호남 보수 내지 중도층이 30에서 35%가 있고요. 나머지 25에서 30% 정도의 스윙 보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대세가 어디냐, 대세가 어디냐를 따지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 의석수는 압승을 했지만 득표율을 따져보면 약 55%대 45%, 그리고 광주는 그랬고요. 전남은 60%대 40% 정도의 격차였다라는 거죠. 큰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수대표제이다 보니까 의석수는 석권을 했지만, 근데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많이 얻었지만 6대 3대 1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30%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동했던 것은 약 20% 내외의 스윙 보터들, 유동층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또 변할 수 있는 민심이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분들은 호남은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실제로 호남 출마자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근데 사실 민심의 큰 흐름들을 자세히 보면 저는 정치인들이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바른미래당이 이 시장 도지사 후보를 공천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정당 편제를 갖추고 선거에 임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30%는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외의 이런 안희정 변수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외의 경제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뭐 이럴 단계는 아니다. 교수님,